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실 내용은 다중회귀 모형입니다. 다중회귀 모형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단순 선형회귀 분석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베타 제로, 즉 y 절편이죠. 나머지 x1, x2 쭉 이렇게 연결됩니다. 회귀 방정식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단순 회귀 분석과 동일하다는 것. 따라서 y캡을 b제로와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하였죠. 3차원 도형으로 표시를 하면 이런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뭐 오차, 그다음에 뭐 실제 관찰치, 그다음에 표본 자료의 적합 평면에 대해서 y캡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회귀 모형과 마찬가지로 다중회귀 모형에서도 최소제곱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시면은 특송 업무 80%, 경쟁업체에 비해서 보다 체계적인 수송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을 때에 x와 y 값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이 다르게 나오는지를 엑셀을 통해서 나중에 직접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수송 시간을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수송 거리와 배달 건수에 따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회귀 모형에서는 전체 회귀 모형의 적합도와 개별 회귀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대단위의 자료일 경우 이 단순하게 엑셀로만 우리가 확인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습니다만 다중공선성의 경우는 SPSS를 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수업 내용과는 조금 무관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SPSS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실 수 있도록 동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실제 SPSS 혹은 엑셀을 활용해서 회귀 방정식, 그리고 다중회귀 방정식을 돌렸을 경우에 요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회귀 분석 통계량이 먼저 제시가 되죠. 다중상관계수, 결정계수, 조정된 결정계수, 표준오차, 관측수 등의 내용이 표시가 되게 되죠. 그리고 분산 분석표, 즉 분산 분석표는 모형 전체의 유의성 검정에 활용한다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FB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유의한 F 값을 유의 수준에 따라서 알파 값이 0.05 이하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중회귀식의 적합도 역시 동일합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전체 모형의 적합도는 R 스퀘어 값으로 했죠. 그래서 R 스퀘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중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된 전체의 비율로서 0과 1 사이에 있다.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그 관찰치들이 회귀진 근처에 밀집되어 있는 산점도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F 검정을 통해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들 간의 유형 관계를 검증하는 방식이죠. 반면 T 검정은요,
개별 독립 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한다는 것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설이나 기무가설, 대립가설의 설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엑셀을 통해서 한번 쭉 진행을 해 보셨을 겁니다. T검정은 개별 유의성 검정 방법이라고 했죠. 전체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서 개별 독립 변수가 모두 유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에는 y 절편 이 개수값을 보게 되어 있죠. 그리고 부호가 반드시 표시된다는 것. 여기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6. 그다음에 수송거리 배달 건수는 플러스 개수로서 나온다는 것 꼭 구분을 하시고요. T 통계량이나 P값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만 T 통계량은 1.960 이상 P값 기준으로 해서 검증을 하실 때는요. 유의 수준에 따라서 0.05 일반적인 95% 신뢰 수준의 유의 수준 알파 값은 0.05가 되죠. 그래서 0.05 이하로 나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개별 유의성 검증을 하실 때 이 y 절편에 관한 것은 p 값이 1.960 이하가 나오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독립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y캡 즉 회기식을 추정하라라고 했을 때에는 먼저 절편부터 쓰죠. 마이너스 1.641 그 다음에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0.061 x1 그 다음에 0.923 x2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방정식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다중공선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가 3개가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하는 VIF 기준, VIF, 즉 분산, 팽창, 분산, 팽창 지수 혹은 분산, 팽창 요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판단 기준값은 10 이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적용을 할 때에는 3과 4 정도의 기준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 즉 통상적으로는 인문사회계열에서는 1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 유의성의 엄격성을 요구할 때는 3, 4 정도를 기준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다중공선성이 10 이하 기준을 맞추더라도 이러한 다중공선성의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절차를 또 사실은 거쳐요. 그것은 위계적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위계적입니다. 위계적 이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중심화 방법을 활용합니다. 평균 중심화. 이 평균 중심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항을 결정하는 거예요. 즉 A, B, C라고 하는 독립 변수가 각각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에 이 상호작용항의 곱하기 값으로 곱해서 결국은 수작업으로 엑셀 같은 경우는 작업이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통계 패키지인 SPSS는 자동으로 계산을 다 해줍니다. SPSS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본 수업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다중공선성 즉 분산 팽창 지수가 10 이하에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 위계적 회귀분석을 할 때는 평균 중심화 방법을 활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은 상호작용항이라고 해서 이 각각의 요인들을 평균을 내서 곱해서 다시 이 종속 변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다시 실시하게 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중공정성의 그 10 이하 즉 기준을 충족 못했을 경우에는 이 왜곡된 결론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다시 회귀분석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 독립변수 A, B, C 간의 이 선형의 관련성, 즉 상관 정도를 우리가 이제 다중공선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위계적 회귀분석 같은 고급 통계 기법을 동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균 중심화 방법을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독립변수 A가 있다고 했을 때에 이 독립변수 A 값에서 독립변수의 평균값을 뺀 값으로 별도로 계산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엑셀을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SPSS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한다는 것. 다음은 질적 자료와 더미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적 변수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우신 내용이 바로 이 명목 척도이죠. 척도 중에서 이 명목 척도인 경우, 즉 뭐 남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죠. 이러한 명목 척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자인 경우 뭐 0을 부여를 하고 여자의 경우 1을 부여해서 또 전체 독립변수가 동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엑셀을 활용해서 뭐 구체적으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미 변수라고 하는 용어 정도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질적 변수인 명목 척도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통계 회귀 분석을 돌리기 위한 활용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개의 수준을 가진 이런 뭐 질적 변수 x가 모형에 포함될 때 처리한다. 예문에서는 뭐 단독주택이냐 혹은 아파트이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수의 값을 0, 1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 절편이 회귀 시기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적절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울기는요, 범주 전체에 걸쳐서 뭐 일정하게 나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교재에서는 공인중개사 이제 사례를 다루게 됩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거주 형태, 그리고 실거주 넓이에 따라서 요인을 파악하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월 임대료, 이게 이제 Y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소요 시간, 시내의 뭐 거리 정도 되겠죠. 소요 시간, 거주 형태를 0, 1과 같은 방법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죠. 실거주 넓이와의 상관관계 회귀 방정식을 돌려보겠습니다. 다중 회귀식의 적합도는 역시 회귀분석 통계량으로 기준한다. 그 다음에 뭐 0.2468 정도로 기준을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이 다중회귀 분석도의 적합도에서 적합도가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독립변수를
늘릴수록 종속 변수의 영향 미치는 이 R² 값이 높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부득이 얘를 제외하고, 즉 통계적으로 뭐 0.05 이하가 나와서 이상이 나와서 유의하지 않았을 경우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고 다시 회귀 분석의 적합도를 보시면 이 변화량 등을 여러분들이 쉽게 눈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엑셀에서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 제외해서 돌려도 보시고 또 포함해서 돌려도 보시고 그때 R² 값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함께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모형 전체의 유의성 검증은 유한 F값으로 한다. 개별 유의성 T 검증은요. T값과 P값 기준을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회귀식이 도출되었다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자, y캡이 이런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때 x2의 값이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에 대한 더미 변수입니다. 그러면 회귀 모형은요. 더미 변수의 값을 대입해서 회귀 모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단독주택의 경우를 x2를 0으로 대입한다는 전제. 그러면 x2에 0을 대입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체 값은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i캡은 이렇게 바뀌어질 겁니다. 반면 아파트의 경우를 우리가 1로 부여를 했었어요. 그러면 바뀔 것이 뭐겠습니까? x2에 1을 값을 넣게 되면요. 앞에 있는 무슨 값이 바뀐다? 즉 y 절편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뒤의 값은 1과 3은 그대로겠죠. 이와 같이 더미 변수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회귀 모형을 재구성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란이 있으면 안 되는 영역은요. 개별 독립변수, 즉 t값이 유의하지 않은 독립변수는 제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x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고 했을 때는요. 이 전체 값을 다 삭제를 하고 회귀방정식을 다시 돌려서 도출되는 y캡의 값을 회귀식으로 제시하셔야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엑셀을 활용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리본 메뉴, 데이터 분석, 회귀 분석이 있죠. 확인. 자, Y축의 수송 시간, X축에요. 수송 거리와 배달 건수를 모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름표가 체크가 돼야 되겠죠. 신뢰 수준 95%, 출력 범위,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한번 하시고 확인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요약 출력 부분에는 통계량의 유의성 여부 0.2468을 기준으로 하죠. 그 다음에 분산 분석표의 유의한 F값 0.05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 거리와 배달 건수, 개별 독립 변수의 유의성, P값 기준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P값 기준 0.05 이하이기 때문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만약에 유의하지 않은 값이 나왔다고 한다면요. 당연히 그 해당 독립 변수는 제외하고 다시 회귀 분석을 돌려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14-2번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거주 형태와 같은 숫자가 아닌 더미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0과 1의 값으로 바꾸어서 다시
예, 적용을 해야 되죠. 편의를 위해서 네,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이동 복사. 지금은 네, 문서가 엑셀 파일이 한 개만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개가 이상이 열려 있을 경우는요, 해당 그 파일에 클릭을 하시고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동 복사. 자, 뭐 끝으로 이동하셔도 되고 아무 데나 하셔도 되겠죠. 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본 만들기 클릭, 확인. 그러면 새로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단독주택을 0으로, 즉 함수값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if 발로 열고요. 자, C 2의 값이 쌍따옴표를 넣었죠. 네. 단독주택인 경우 쌍따옴표 콤마 0을 부여하겠습니다. 기타 1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3개 이상인 경우는 ifs를 쓰면 됩니다. ifs를 쓰시면 됩니다. 엔터.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요. 마우스가 컨트롤 키 눌러야 되네, 그죠? 자, 이렇게 바뀔 때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드래그를 쭉 하셔도 됩니다. 자, 이 값을 컨트롤 C 여기에 대체시키면 되겠죠. 네, 붙여넣기 옵션에서 자, 값만 입력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얘는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데이터에 데이터 분석, 회귀 분석, y의 값은요. 앞서 적용이 한번 되었기 때문에 범위가 설정이 자동으로 되어버리죠. 다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x의 값은 이번에 전체의 값을 다 넣으면 되겠죠. 이름표 체크되어 있고요. 출력 범위, 적당한 위치 여기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요. 늘리고 요약 출력, 분산 분석, 그 다음에 개별 독립 변수의 유의성 여부를 P값 혹은 T값 기준에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한 F값이 1.162의 마이너스 18이라고 하는 뜻은 왼쪽으로 총 18칸이나 가야 되죠. 따라서 통계적으로 0.05 이하이기 때문에 유의하다. 그 다음에 개수값을 기준으로 회기식을 도출을 하고 그 도출된 회기식의 적절한 값, 즉 시내 소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30, 거주 형태 0과 1 적용을 시키고 y 절편값의 변화를 적용을 시키셔야 되고, 실거주 넓이 값에 뭐 또 뭐 10이나 20, 30 적용을 시켜 가지고 결국은 원하는 값. 그때의 이 소요 시간이죠. 현재 월 임대료네, 그죠? 월 임대료를 뭐 계산을 하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도출된 회기식을 기준으로 다시 적용을 해서 얼마로 추정 가능하겠죠. 주어진 값을 기준으로 회기식을 도출하라 라고 하면은 y는 혹은 y캡은 98.4 소수는 몇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라고 아마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 x1 플러스 20.6 x2 플러스 0.1 x3와 같이 회계식을 도출하고 끝으로 월 임대료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x2가 뭐 0 혹은 1인 경우 여기서는 편의상 0으로 해버릴게요. 0일 때 x1의 값이 즉 시내 소요 시간을 뭐 1, 실거주 형태를 편의상 뭐 1 했을 때의 추정 월 임대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98.4
빼기 0.2 다음에 플러스 0.1 해서 뭐 적용을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어지는 그 문제에 따라서 회기식을 도출하고 실제 값을 추정해 보는 것까지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SPSS를 통해서 다중공선성, 즉 VIF 분산 팽창 지수를 검증하는 방법을 적용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이제 바탕화면에 파일 유형이 SPSS로 만든 경우 SAV 확장자가 만들어집니다만 현재 엑셀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클릭을 해서 모든 파일 그러면 SPSS 파일 하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열기 자, 현재 시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워크시트 하나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두 개의 시트가 만들어지죠. 변수의 수송 시간, 수송 거리, 배달 건수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그러니까 예제로 보았던 내용이죠. 자, 분석을 하실 때에는 여러 리본 메뉴 중에서 분석 그 중에 우리는 지금 회귀 분석을 하게 되죠. 회귀 분석에 선형 회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종속 변수는 Y의 값을 그 다음에 독립 변수는 Shift 키를 누르고 두 개를 독립 변수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통계량 여러 내용 등이 있죠. R스퀘어 변화량도 볼 수가 있고요. 더빈이나 케이스별 진단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아래쪽에 공선성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돼요. 계속 나머지 특별하게 현재 적용시킬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모형 요약이라고 하는 것이 엑셀과 동일하게 나와지죠. 그 다음에 분산 분석 아노바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세 번째 개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공선성 통계량 즉 VIF의 값이 1.027 정도까지 나와지네요. 이 기준이 10 이하이면 큰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적용할 때는 3, 4 정도도 적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 VIF 값이 10 이상이거나 혹은 기준치 3, 4 이상이 나와서 문제가 될 때에는요. 그것을 그 독립 변수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시 회귀 분석을 돌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유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